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데이비드 휴메의 아주 기념배적인 저작이죠. 인간 본성론. 여기에 담긴 핵심 생각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휴me 스스로 인쇄소에서 사산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정말 외면받았었죠. 하지만 결국엔 서양 철학 전체의 흐름을 바꾼 그런 책이 됐습니다. 1739년 40년 이때 나왔는데 이게 휴미 뉴턴의 과학적 방법 있잖아요. 아, 네, 경험과 관찰? 네, 바로 그거요. 그 방법을 인간의 어떤 정신 그리고 도덕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야심찬 시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책 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오늘날 당신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통찰들을 좀 찾아내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휴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휴맥의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경험이죠. 그는 우리 정신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인상, 그러니까 impressions라고 하는 건데 인상. 네, 이건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아주 생생한 감각 경험이나 아니면 강력한 감정 이런 걸 말해요. 아, 아주 직접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념, 아이디어즈라고 하죠. 이건 그 인상들이 뭐랄까 기억 속에 남거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 떠오를 때 좀 희미해진 복사본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인상이 없으면 관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보이지만 이 원칙 하나로 그 플라톤 때부터 내려오던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 그러니까 뭐 신이라든지 영혼 같은 타고난 관념이 있다.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생각은 좀 공허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이것도 휴미 좀 다르게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휴me 철학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당구공 A가 B를 쳐서 B가 움직이는 걸 본다고 해보죠. 우리는 보통 A가 B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혹은 뭐 필연성 같은 게 있다고 그냥 믿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휴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건 그냥 A가 움직이고 바로 그 다음에 B가 움직이는 거. 이 두 사건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 이걸 항상적 연접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뿐이라고 지적해요. 아, 그 둘을 연결하는 어떤 힘이라든지 필연성 자체를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A 다음에 B가 올 거라는 우리의 그 확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글쎄요, 경험 때문인가요? 네, 휴은 그게 논리적인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 마음의 습관 혹은 기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A 다음엔 B가 오겠거니 하고 삐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그 유명한 귀납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칸트가 이 얘기를 듣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 법칙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의 근거가 사실은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심리적인 습관일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통찰이었죠. 심지어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자아, 영혼 같은 건 없다고 봤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급진적인 주장인데요. 휴은 자기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생각, 감정, 감각 같은 개별적인 지각, perceptions들만 계속 흘러갈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딱 붙잡고 있는 어떤 단일하고 영속적인 나 혹은 자아라는 실체에 대한 인상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찾을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뭔가요? 그래서 나라는 건 그저 그 끊임없이 변하는 지각들의 다발, 번들어 perceptions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이것도 역시 경험주의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지장들이네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잖아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아, 네. 그 말 정말 유명하죠. Reason is and ought only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 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건 그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정념, passions,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봤어요. 감정이 먼저다. 네.
이성은 그저 감정이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수단이나 방법을 계산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목표 자체를 정하는 건 감정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 이성은 그냥 도구일 뿐이군요. 그렇죠. 도덕 판단도 비슷하게 받습니다. 어떤 행위가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은 이성적인 논증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보거나 생각할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쾌감이나 불쾌감,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 심패티 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공감 능력에서요. 네. 그래서 도덕의 기초는 이성이 아니라 도덕감, 모랄 센티먼트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정말이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 건드리고 있네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칸트나 공리주의, 심지어 현대 과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휴메의 철학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확실성에 대해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판단에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나라고 믿는 것,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휴은 A는 B이다 같은 어떤 사실 판단에서 A는 B여야 한다는 당위 판단, 즉 가치 판단을 곧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어요. 이걸 휴메 단두대라고도 부르던데요. 아, 네. is out problem이죠.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할 수 없다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내리는 수많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옳다 같은 그런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판단들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걸까요? 휴메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의 그런 확신들은 어쩌면 차가운 이성보다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감정이나 관습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